당장 초방식 감정이 안 좋아서. 대부분 이민자분들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시거든요. 그래서 너 내 집이니까 애들 두고 너 몸만 나가.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, 사실 이런 일들보다는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. 근데 이제 이혼을 할 때 몇 년 정도 있어야지 이혼의 그런 재산 분할의 문제들도 있고 양육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. 혹시 네.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나요? 다문화 가정 이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이제 같이 잘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을 텐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혼을 해야 되겠죠. 보면 이제 뭐 한국인 배우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네. 반대로 이제 외국인 배우자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외국인 배우자가 뭐 뜻하지 않게 남편 잘못으로 막 이혼을 하게 됐다고 이제 치면 재산 분할도 받아야 되고 네. 뭐 위자료도 받아야 되고 자녀가 있으면 친권 양육권도 정해야 되고 양육비도 받아야 되거든요. 네, 네, 네. 네, 그거를 외국인 배우자가 할 수 있느냐? 네, 혼자서는 잘 못하세요. 네, 맞아요. 당연하죠. 네.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 그리고 조금만 도움을 받으시면 자기 권리 찾을 수 있거든요. 아, 재산 분할 혼인기간이 그래도 뭐 한 2년, 3년 정도는 되면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비율은 많지는 않겠지만 네, 네,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제 비율은 이제 높아집니다. 네, 네.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리고 뭐 위자료 부분도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했는데 위자료 청구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. 많아요. 네. 남편이 뭐 폭력을 했는데 막 맞고도 내가 뭐 그냥 이혼 당해야 되나 보다 네, 이렇게 네.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증거를 남겨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조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양육권 문제도 심각해요. 네. 네. 사실 그 부분을 제일 민감하게 여기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남편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. 너 내 집이니까 애들 두고 너 몸만 나가. 이렇게 하거든요. 네네. 몸만 어디로 갈까요? 네, 애들도 집에 다 있고 네, 재산 네. 하나도 안 주겠다고 하는데 네네. 그럴 경우에는 한국은 그래도 엄마가 양육권을 갖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무조건 그런 남편의 윽박지름에 막 당할 게 아니라 네. 아이들을 지키시려면 이제 노력하셔야 돼요.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해요? 내가 양육권을 뭐 갖고 싶다. 근데 집도 없고 재산도 없어요. 네. 재산 분할 받으시면 되죠. 재산 분할 받고 양육비 받아서 네. 그리고 부족하면 또 일하세요. 일하셔서 뭐 소득이 있으면 아이들 키울 수 있잖아요. 네, 작은 네.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. 네, 네. 네? 아니면은 남편한테 그 집을 재산 분할로 달라고 하세요. 그런 것도 그 집에서 가능해요. 아이들 키우면 되죠. 그런 것들은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제 막 윽박질러서 내쫓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문제예요. 네, 네. 그래서 그런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대부분 이제 양육권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이민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업이 아주 뭐 좋다거나 아니면 뭐 재산이 이미 있다거나 아는 친척분들도 한국에 없으시잖아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항상 약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네. 같아요. 진짜로 아이를 못 키울 그런 엄마면 네. 양육권 주장을 안 합니다. 네, 아이 생각해서라도 그렇죠. 나를 따라 나가느니 네. 아빠한테 여기 있는 게 더 낫다. 그렇게 생각해서 양육권 주장 안 해요. 네. 그런데 네. 양육권을 주장한다는 건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. 네. 물론 좀 어려울 수 있죠, 경제적으로. 그쵸. 네, 네, 네. 하지만 충분히 그럼에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. 거죠. 네. 그러면 다퉈봐야죠. 충분히 하실 수 네. 있다. 네. 그럼 이제 양육권을 떠나서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나면 이제 결혼 이민자 분들의 이제 비자가 조금 불안정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한국에 사실 수 있는지 네. 아니면 또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혼해도 무조건 한국에 영원히 체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. 네. 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. 하지만 한국이 그렇게 뭐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냉정하게 단호하게 이혼했다고 해서 추방을 시킨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결혼 이민자들도 치 못한 사정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네, 네. 하기 때문에
충분히 체류할 수 있는 예외 규정들을 만들어 놨어요. 예를 들어서 남편의 뭐 귀책 사유로 네. 인해서 이혼한 경우,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당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와서 이혼했다. 어... 그런 배우자한테 당신네 나라 가세요. 할 수는 이렇게 없어요. 할 수는 없죠. 아, 네. 그래서 뭐 가정폭력 신고했다는 기록이 있다거나 하면은 충분히 또 연장을 해주고,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네. 자녀가 있으면 직접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양육하는 경우는 면접 교섭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겠죠. 그럴 경우에는 연장시켜줍니다.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다만 이제 남편 쪽에서는 좀 약간 방해를 할 수 있어요. 그쵸. 감정이 안 좋아서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당장 추방시키라고 막 이렇게 그 외국인청에 전화해가지고 하면 이제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이미 연장해줬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요. 추방 사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면 뭘 할까요? 그러면 뭐 신원보증서 철회 정도라도 하세요. 라고 해요. 남편이 신원보증을 해주셨으니까. 그러면 신원보증서 철회해서 막 써요. 그러면 이제 다음 심사할 때 연장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걸 또 심사하는데, 알고 봤더니 뭐야 가정폭력으로 이혼했어. 그래서 또 연장해줘요. 진짜요? 대부분 이민자분들 그 부분을 제일 고민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혼 못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고향으로 추방당하거나 떠나야 할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는데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. 아니 근데 한계는 있어요. 이걸 뭐 10년 100년 연장해주지는 않는데 차라리 영주로 변경을 하시거나 뭐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. 왠지 변호사님의 이야기 나눠보니까 변호사님 찾아가면 뭔가 영주권도 되게 잘 연장될 것 같고. 영주권 연장을 제가 해드리지는 않고요. 그러니까 뭔가 모르는 부분들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대부분 정보가 없으시니까 뭐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늘 약자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 정도야 제가 얼마든지 조언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변호사님 지금 뭐 이렇게 이혼이나 상속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이민자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혼이든 상속이든 어쨌든 자기가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를 찾아서 이혼하고 뭐 상속받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, 외국인 뭐 이분들은 한국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권리를 포기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자기 커뮤니티를 최대한 이용해서 정보를 구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해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다르고 권복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변호사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